우리나라 한반도의 지도를 그려보시면은 네. 일종의 열쇠 형상을 하고 있거든요. 지구의 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예, 키가. 대한민국이 될 네, 것이다 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이 3차원이잖아요. 네. 근데 4차원을 10년계, 네. 5차원을 1003개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이것에 대한 개념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말씀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이게 4차원이냐, 5차원이냐, 뭐 10차원, 20차원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네. 계세요. 근데 저는 조금 편의상,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3차원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계, 네. 예,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물질계를 뜻하고, 네. 이것을 벗어나면은 그 4차원, 그 10년계라는 거는 더 이상 이거 육체가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이나 감정이나 이런 데 영향을 받지 않는, 네. 예, 이렇게 육체에서 비롯되어 있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네. 이제 4차원 10년계라고요. 거기서 좀 더 발전하면은 천상계, 뭐 이를테면은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예, 좀 더 높은 단계의 수행과 공부를 하는 네. 영혼들이 모이는 것. 그것을 이제 5차원 천상계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아카식 레코드에 대한 개념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것은 그럼 4차원 10년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나요? 그 아카식 레코드는 좀 더 넓은 범위. 네. 네. 그래서 4차원보다는 굳이 제가 지금 이제 3차원, 4차원, 5차원을 나눴다면은 네. 어떻게 보면 5차원을 넘어선 차원의 것이 이제 아카식 레코드라고 할 수 있죠. 아카식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아. 담고 있는. 네. 아카식 레코드에 대해서 좀 그러면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카식 레코드란 우주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네. 기록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우주의 기록.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리딩을 하는 거는 이제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고 사람에 관여된 부분에 대한 이제 리딩을 하는 거죠. 그러면 박진여 선생님도 아카식 레코드에서 어떤 그 데이터와 정보를 불러온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네. 차원을 달리해서 네. 모든 존재가 아카식 레코드와 연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나의 정보가 그 아카식 레코드라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무형이니까 네. 이제 설명은 잘 되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 기록은 그대로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고 있는 네. 거죠. 네. 저는 타로 카드를 뽑을 때 네. 어떤 생각을 하면서 뽑냐면 아카식 레코드에 접속을 해서 네. 거기에 있는 이 주파수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림이라는 거에 투영해서 읽어낸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그냥 하면서 뽑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맞는 원리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물리학에서 양자역학에서 제로 포인트 필드라고 해서 우주는 진공이잖아요. 네.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의 두 개의 간섭을 통해서 거기에 에너지장이 움직이는 거를 발견을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공 공간 아무것도 없다고 알고 있던 그 공간에 정보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발견을 해낸 거예요. 그게 보면은 물론 이제 양자역학이고 물리학적 용어이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것이 우리가 얘기할 수 영적으로 얘기하는 아카식 레코드의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양자역학, AI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발전을 하면서 우리가 현재는 미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현상이나 그런 거를 다 설명해 낼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양자역학이나 물리학이 특히 이제 그런 설명을 해줄 것 같습니다. 이 지구계가 아니라 천상계의 전생에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나요? 천상계에서 이제 바로 온다기보다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굉장히 영적으로 맑은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인연에 걸리지 않고 본인은 원하는 것도 필요한 것도 없고 그냥 그런 분들 있잖아요. 좋은 집안에 좋은 부모님 밑에 태어나서 무난하게 명문대를 나오고 또 직장도 그냥 무난하게 모든 것이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무난하게 결혼이나 뭐 자녀들도 뭐 다 착하고 성실하고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는 그분은 정작 원하는 게 없는데 그럼 저는 왜 태어났을까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은 그거는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고 다른 사람들의 깨달음과 성장을 도우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자기 생애의 어떤 메시지나 까르마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미진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것을 채워주고 이끌어주고
그런 분들은 그럼 천상계에서 온 거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런 분들의 리딩은 그분들이 천상계에서 바로 왔다기보다는 물론 그분들도 전생에서 많은 인간의 단계를 거치지만 굉장히 나누고 베풀었던 삶을 많이 살았고요. 그 대가로 그분들은 천상계에 오래 머무르면서 더 높은 차원의 더 좋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고 오신 분들이시죠. 제 호가 네. 현존이라는 호를 받았거든요. 호를 내려주신 선생님도 이 사람이 전생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존재였는지를 보고 호를 내려주시는데 저는 선녀였대요. 선녀. 네네네. 그래서 그럼 사람이 아니라 선녀인 경우도 있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그런 천상계나 아니면 어떤 분은 흑룡이었다는 분도 제가 봤어요. 흑룡. 흑룡. 예, 흑룡. 그런 경우도 있나요? 그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리딩을 하면서 보면은 그 말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국의 한반도의 토속신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용어의 차이일 뿐이고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흑룡이나 또 선녀라는 개념은 물론 이제 천상계에서 기독교나 이렇게 서양 쪽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천사, 이렇게 분류가 되겠죠. 그런 신성한 존재, 그리고 굉장히 영적으로 높은 차원의 존재로 있었던 그 상태를 그렇게 표현이 좀 다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전생 중에 천상계에서 좀 머물렀던 시간이 그렇죠. 긴 그리고 그거의 어떤 그런 카르마를 그렇죠. 좀 내가 지금 여기서 받는 그런 거라고도 볼 수 있나요? 카르마 그 단계는 보면은 보통은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존재가 되고요. 가르침을 준다거나 다른 사람들의 영성을 일깨우는 역할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 단계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오래 계셨던 분들이세요. 그 천상계에서 어떤 내가 있었던 그 시간의 학습을 현생에 이렇게 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전생에 닦았던 능력이나 지식이 현생에 발현이 되는지, 모차르트 같은 데선 천재 음악가는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5살에 악기를 능수능란을 다루고 작곡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게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전생에 있었던 거를 현생에서 쓰는 거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가 많은데 선생님도 영적인 거 이제 상담하고 여기서 더 공부하고 발전시키는 이게 제일 좋으신 거죠. 전생에 계속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을 보게 되면 물론 저는 이제 자녀가 없습니다만은 유난히 음악을 좋아한다거나 유난히 또 그림을 잘 그린다거나 이제 그런 재능들이 과거 생에 좋아했거나 또는 이제 그 영역에서 자기가 이제 열심히 해서 그 기능을 성취시켰거나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유명해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한 생에서 형성된 게 아닙니다. 아주 많은 생애 동안 그걸 갈고 닦아서 지금 생에서 비로소 빛을 보시는 거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어떤 사람은 나이가 좀 들어서 뒤늦게 어떤 거를 시작을 했는데 그걸로 갑자기 대성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러면 그 사람이 전생에 쌓았던 어떤 그런 것들을 뒤늦게 현생에서 딱 어떻게 보면 스위치로 온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왜 그 전에는 그걸 완성을 못했는가 현생에서 그것은 그분이 이제 이 생에서 먼저 풀어야 될 까르마가 있는 거죠. 보상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가족으로 또는 이제 그분의 직장에서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로 그걸 먼저 보상하고 정화를 해야만이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어떤 일을 내가 남들보다 뒤늦게 시작했다고 해서 그거를 내가 못할 거라는 생각을 그런 생각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한테도 이제 타로 카드를 많은 분들이 배우러 오는데 선생님 저는 이제 시작했는데요 라고 하는 분들이 한두 달 만에 10년 한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전생에 내가 쌓았던 거를 이렇게 스위치 키듯이 켜니까 이제 때가 돼서. 그래서 이제는 그분에게 그것을 해도 된다라는 보이지 않는 섭리에 의한 이제 허락이 떨어진 거죠. 이번 생에서 내가 인생 역전을 하려면 전생에 내가 쌓았던 능력을 빨리 발현할 수 있도록 카르마를 빨리 해결하고 그걸 찾는 게 어떻게 보면은 현생의 인생 역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제 제가 미래와 어떤 초월적 세상, 외계에 대한 그 내용이 있어서 그것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막 태어나는 아이들은 어떤 존재인가요?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우리 이전 세대보다 많이 월등합니다. 많이 똑똑하고 네. 많이 앞서가고 감각적으로도 많이 뛰어나잖아요. 네. 새로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굉장히 신인류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은 앞으로 닥쳐올 이제 지구에는 많은 환난과 재앙 이런 이제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영적으로 종자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 아이들이 대한민국에서 특히 더 많이 태어나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은가요? 뭐 이런 것도 좀 질문 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80년대만 하더라도 그게 와닿지가 않죠. 네. 그래서 요즘은 나가면은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은 인종 대우를 해준대요. 한국인이라 하면 있을 수가 없었던 일이었죠. 근데 이제 요즘은 그렇게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이제 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가치, 또 한국 사람이라는 가치는 상당히 이제 우월적인 이런 존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한반도의 지도를 이렇게 그려보시면은 이게 지면은 그게 일종의 열쇠의 형상을 하고 있거든요. 키. 이렇게 키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그 열쇠의 형상이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게 되면은 비로소 굉장히 중요한 이 지구상에서 중요한 나라의 반열에 서게 되고요. 이 지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전쟁이나 재난이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 지구의 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아이들이 지금 태어나고 있고, 그러면 저도 이제 어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아이들이 나보다 더 진화된 존재일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내가 이 존재들에 대해서 간섭을 하거나 뭐 이렇게 내가 아는 선에서 이렇게 지도하려고 하면 안 되겠네요. 존중을 해야 돼요. 존중을 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을 수 있도록. 그 지도가 키라는, 그리고 그것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키가 잘려져 있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가 되면은 엄청난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다시 이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제가 듣기로는 이 서울이 소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도 이제 소울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면 정말 그 지구의 영성의 중심지가 될 수가 있나요, 대한민국이? 지금도 사실 그런 흔적들이 많이 보이는 게 신을 경배했던 그 영적인 행위가 예술로서 이제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예술로서 발전이 됐잖아요. 지금 한류라 하면은 문화예술 영역에서 엄청난 파워와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대국이 된다라는 것이 꼭 수많은 도인들이 난다라는 개념보다는 그 문화예술, 영성의 또 다른 표현으로서 인류의 문화를 선도하고 앞서갈 수 있다, 지배할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미래는 과학과 영성의 융합의 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AI도 정말 인류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앞으로 미래의 모습은 어떨 것 같습니까? 책에는 한 300년 후의 모습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굉장히 이제 심각해요. 심각한가요? 그래서 리딩에서 뭐 나타나는 미래를 보면은 굉장히 불안전하고, 그리고 이제 자연재해나 기후변화나 우리가 뭐 예상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위기와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근데 그 이전 시대에도 인류는 많은 위기를 경험해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피엔스 종이 살아남았고 하는데, 그 인류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AI에 대해서도 어떤 분들은, 과학자들은 굉장히 이거는 인간의 멸종을 불러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 AI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틀리고요. 그것은 우리의 선한 의지, 도덕과 윤리적으로 그 AI를 다루는 사람이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많이 바뀔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에게 예정된 것이 재앙이나 재난이나 뭐 인류의 멸종이나 지구의 대멸망이다 하고 했을 때, 오히려 AI라는 지식의 집약체를 활용함으로써 이제 그런 위기를 타개해 나가고 우리가 이제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 좀 그래도 300년에 네. 보신 미래의 모습이 어땠는지 네. 좀 시각화로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거의 뭐 3차 대전에 해당하는 지축의 변화나 또 이렇게 침몰하는 대륙도 있고 네. 예, 굉장히 엄청난 혼란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인류도 이제 인간종이 굉장히 멸망하는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었고, 하지만 또 이제 하나의 좋은 이제 그런 메시지는 네. 오히려 그러니까 멸망과 희망이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지구를 좀 벗어나서 네. 우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시기에 대한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네. 이거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확장된 이야기인데요. 외계의 존재에 대해서 네. 어떤 보시는 거나 아니면 생각하는 바를 좀 듣고 싶습니다. 원래 지구인도 외계인이에요. 그렇죠. 다른 만약에 외계인이 네. 존재한다면 그들 입장에서는 지구인이 외계인이겠죠. 네. 그런 개념이 뜻이 아니고요. 아니고 네, 네. 네. 이 육체 속에 영이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영혼이라는 존재가. 그래서 이 지구에서 자생된 에너지체도 있지만 다른 차원에서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로 이주해온 체들도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구에는 지구에서만 생겨난 게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지구인도 원래는 외계에서 왔다고 할 수 있고요. 많은 부분이 이제 지금 혼재되어 있는 거죠. 혼합되어 있는 에너지체들인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제가 본 거는 12,000종의 외계인들이에요. 엄청나게 많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창의성이나 과학이 발달한다던가 했을 때 새로운 영감과 아이템을 얻을 때 우리 속에는 이제 그런 외계인의 그런 메시지를 많이 수신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비약적으로 발전했잖아요, 과학이. 네.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지성체, 네. 또 다른 지성체 과학을 이렇게 많이 훨씬 더 지구인보다 많이 이루어 놓았던 네. 그런 외계의 지성체의 메시지나 그런 에너지의 영향을 받아서 지구에서도 계속 과학을 좀 더 발전시키고 문화예술, 영성 쪽도 많이 발전하게 되는 그런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특별한 어떤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지금도 있고 과거에도 있었고 네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진화된 우리의 문명보다 훨씬 진화된 외계의 에너지를 영혼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영혼으로도 가지고 있고 네. 본체에 그렇게 우리가 지도령이나 수호령처럼 네. 그런 단계, 그런 차원에서 원래 본체가 외계적 존재가 있고 네. 현생에서 수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좀 일론 머스크, 네. 예, 그 외계인이다, 화성인이다, 뭐 이런 예.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네. 본인이 화성인이라서 화성에 돌아가기 위해서 우주선을 개발하고 있다 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어떤 특별한 어떤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런 존재의 기운을 갖고 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남다른 창의성, 네. 남다른 이제 그런 과학에 대한 이해도, 발전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그런 존재의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또 많이 태어날 거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렇죠.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AI가 이렇게 개발이 되고 활성화되고 또 이렇게 새로운 종류의 인류가 태어난다는 거는 경고의 메시지도 있거든요. 지구가 위기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타개하고 좀 더 안전하게 평화롭게 지구를 좀 더 지키고 보호하고 그리고 이제 우주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시절이 됐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존재들을 네, 계속 그렇죠. 이렇게 태어나게 네. 하는 게 그만큼 위기가 있으니 네.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존재를 세상에 내보내준다라고 네, 볼 수 있는 네. 거네요. 지금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생부터 해서 300년 후의 이야기까지를 쭉 다루었는데 어떤 분에게는 이 이야기가 좀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내가 공부했던 이야기랑 내가 알고 있었던 개념과 참 맞다 있다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이야기가 계속 여기 계신 분들에게 어떤 의미로든 계속 메시지를 주고 그리고 지금 볼 때는 내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또 시간이 돼서 봤을 때도 또 새롭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박진여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기까지 참 많은 어떤 수행과 그 다음에 그런 공부가 있었을 텐데 제가 궁금한 건 이제 앞으로의 박진여 선생님의 남은 생의 여정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박진여 선생님께서는 이제 전생도 이제 보셨잖아요. 본인의 전생도 네. 이제 아시고. 그러면 이제 이번 생의 마지막 순간에 난 어떻게 된다도 네. 알고 계신가요? 네. 그러면 이 생이 아닌 다음 생도 내가 어떻게 환생할지도 알고 계시나요? 아, 네.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상담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 생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현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네. 많은 부분 달라질 수 있고요. 이 생에서 저는 연예인이 되고 싶었어요. 저는 정말 뭐 명문대를 가고 싶었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소원을 현생에서 못 이룬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네. 근데 현생을 얼마나 성실하고 착하게 그리고 이제 되도록이면 남을 위해서 베풀고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다음 생을 좀 만들어 간다라는 개념에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고요. 완성하고 네. 있고 저는 다음 생에 좀 더 제가 이제 물리학 얘기를 많이 네. 하잖아요. 지금은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네. 모르지만 다음 생에는 또 이제 물리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이 지구를 위해서 좀 더 많은 것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아, 그러면 남은 이번 생은 어떻게 좀 살고 싶으신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듣고 네.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일을 하면서도 힘들었던 경험들이 참 많은데 요즘은 좀 위로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해드리는 네. 이야기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 위로가 좀 더 인연 있는 분들에게 좀 더 더 많이 전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뭐 저는 열심히 그대로 하던 대로 수행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냥 원래 제가 살아왔던 대로 계속 그냥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이거를 왜 여쭤봤냐면, 네. 제가 이제 타로 카드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의 그 남은 이번 생의 모습이 네. 어떨지를 제가 한번 타로 카드로 뽑아서 너무 그림으로 감사합니다. 네.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제가 여쭤봤는데 괜찮으신가요? 네. 네, 너무 그럼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제가 박진여 선생님이 앞으로 남은 생이 어떤 그 모습일지 제가 한번 타로 카드를 한번 뽑아서 네.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좋은 기운을 갖고 있는 소울 스틱이거든요. 네. 오른손으로 편안하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선생님 편안하게 왼손으로 여기에 있는 카드를 3장을 뽑아서 저한테 주세요. 아, 3장을요? 네. 네, 2장 더 뽑아서 저한테 주세요. 여기 있는 이 4번 나무 카드 같은 경우는 네. 가족 카드고 내 사람 카드고 함께하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나를 중심으로 함께하는 어떤 사람들이 계속 있을 것 같아요. 나를 중심으로. 그리고 나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동전을 이렇게 받치듯이 그들을 계속 이렇게 공손하게 받들 거고, 근데 선생님은 한 가지 어떤 뭐 제가 감히 카르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항상 내가 나 스스로에게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크게 보여요. 네. 나 스스로. 네.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네. 계속 아쉬운 것들을 계속 크게 보게 되고, 네. 그거를 이제 보시면 여기 또 사람들이 같이 컵을 네. 같이 이렇게 교환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로부터 또 내가 에너지를 받고 영감을 받고 그들로부터 내가 가르침을 받아요. 네. 그래서 내가 계속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사람들로부터 계속 채워나가고 계속 이렇게 교환을 하는 그런 어떤 과정으로 점점점 어떻게 보면은 더 영적으로 아니면 성숙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실 것 같은데요. 아. 네. 네. 그냥 더 이렇게 내가 혼자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더 많은 사람들, 뭐 직접 그것이 만나지 않는 것이라고 해도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주고 더 많이 공유하는 그런 앞으로의 미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선생님, 제가 유튜브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생 스토리나 이런 부분들을 네. 말씀드려서 이제 그걸 통해서 좀 더 책 말고 네. 예, 그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하심으로써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나로 인해서 그 계속 어떻게 보면 위안을 받는, 네. 어떻게 보면은 위안을 이거는 드리는 네, 그런 가족보다 더 큰 위안을 받는 거라고 볼 수 네. 있어요. 선생님이 해주시는 말에 가족보다 더 많은 위안을 받고 그 위안이 또 나를 위안해주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순환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유튜브를 하시는 건 저는 매우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서 네, 감사합니다. 한번 제가 그 유튜브를 하는 데 있어서 네. 어쨌든 여기는 완전 또 다른 영역이니까 네. 어떤 조언이 있는지 한번 네. 제가 추가 카드를 뽑아볼게요. 어머, 감사합니다. 네, 이건 제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많이 나눈다고 해서 네. 상담을 더 많이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 원래 계획이 네. 유튜브를 통해서 나누는 거였기 때문에 네, 네. 저는 그것도 네.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네. 왜냐면 지금 이렇게 손으로 내밀고 물이 넘치잖아요. 그리고 네.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계속 이렇게 어떤 즐거움을 아니면 네. 기쁨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네. 만약에 유튜브를 선생님이 하신다고 하면 이런 어떤 내용,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사람들이 위로 영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원하시는 모습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걸 가장 좋은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제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카드가 역시 강렬한 카드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6번 더 러버스 카드 같은 경우는 천사예요. 네. 그 다음에 15번 더 데빌 카드는 악마예요. 네. 보시면 이게 지금 구도가 똑같아요. 네. 타로 카드 잠깐 설명드리면 네. 15는 1 더하기 5가 6이어서 이게 양면을 의미해요. 음양을 의미하고 네. 그 중간에 보시면 10번 동전. 네. 10이라는 숫자는 완성의 숫자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카드도 가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천사와 네. 악마 사이에서 중심을 네. 잡아주는 역할의 유튜브를 하실 것 같고, 네. 그리고 이 유튜브의 채널의 장점은 그 수가 많지 않아도 네. 단단하게 그 안에서 결속하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삶이 훨씬 더 나아지는 사람들이 가족처럼 묶이는, 실질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그들이 가족처럼 네. 묶이는 네. 그런 유튜브 채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기까지는 굉장히 빨리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그걸 좋아하는 분들이 와 이렇게 딱 기다렸다는 듯이 모일 수도 네. 있어서 네, 너무 오랫동안 준비하지 마시고 빨리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 잠깐 카드를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카드를 이렇게 뒤집었고요. 혹시 원래 이렇게 외부 채널에 출연 잘 안 하시고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말씀 잘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좋은 얘기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례가 안 되면 저도 선생님한테 조언을 좀 듣고 싶은데요. 제가 앞으로 이번 생에 꼭 해야 되는 어떤 미션, 그 다음에 어떤 살아가야 되는 어떤 자세나 태도, 마음가짐이 좀
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제 좀 오래전에 뵀잖아요. 네. 그때 선생님이 포부를 들었을 때 네. 저는 이분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오늘 또 오랜만에 뵀는데,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 영성대국이 된다던가, 네. 영적으로 굉장히 뭐 도인이 난다던가 이런 말씀들을 나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선생님이 그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당장은 이 생에서 뭐 지금 시점에서는 내가 원하는 만큼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또는 이제 완성도가 낮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네. 지금 하시는 역할들이나 일들이 한국을 넘어서서 좀 세계적으로 많이 좀 알려지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초석을 다지고 그 역할을 해서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좀 세계적으로 이런 영성에 대한 어떤 공부나 수행이나 명상이나 많은 사람들이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네. 사람인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그런 역할을 저에게 주어진 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교만하지 않아야 되고요. 네. 네. 그리고 그냥 지금처럼 선생님 욕심 없이 네. 예, 그냥 내가 추구하는 방향성에서의 내가 완성하고 싶은 공부가 있잖아요. 네. 그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걸 알리고 싶은 부분이 있고, 네. 예, 그냥 그 역할, 그 영역에 충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이제 네. 하는 이야기가 사회적인 성공을 할 수 없다면 네. 내 안에 성취할 수 있는 절대적 경지에 도전하는 삶, 네. 그것이 소울이 있는 삶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그냥 내 안에 쟁취할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절대 경지를 네. 추구하는 삶을 그냥 살면 네. 되겠네요. 예, 그러면은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전에 저 타로도 네. 봐주셨는데, 그냥 모든 것이 그것을 추구하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다 따라오게 됩니다. 와,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네. 혹시 전하실 말씀 있으면 네.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태까지 이제, 또 이제 정혜도 선생님 만나서 많은 말씀들을 나눴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은 힘들거나 너무 지치거나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또 이제 나쁜 생각을 할 때도 있고, 근데 그럴 때마다 그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으로 채우기보다는 조금 더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제 그 현상에 대해서 한 번은 명상을 하든 수행을 하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공부의 마음 자세로서 살아간다면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실 수 있고, 그리고 그 어려움이라는 거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기를 넘어가면은 다시 희망이 생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좋은 시절이 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희가 나눴던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잘 될 만남 박진여 선생님이었습니다. 소울님은 잘 될 운명입니다.